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김정훈입니다. 2013년도 2월달 정기토익 예상문제 프리특강 리딩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올해도 벌써 예상문제 프리특강이 이제 두 번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2월달 같은 경우에는 1월달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죠. 1월달도 한 해의 시작이었지만 2월달도 설명절이 있기 때문에 또 기분상으로는 또 우리가 전환점을 한번 또 맞이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틀 후가 이제 설 명절인데요. 모쪼록들 그 설 명절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이제 한 살들 더 먹고 마음가짐도 새롭게 여러분들 공부도 다시 잘 시작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한 그 1월 달에 이제 그 토익 공부를 시작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에 시험들을 되게 많이 보시죠. 그래서 2월 말 같은 경우는 응시자 수도 굉장히 많고 한 그런 달인데, 모쪼록들 열심히 흘린 땀방울들이 결실이 되고 열매가 잘 맺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번 달도 알찬 강의로 여러분께 꾸려드릴 그런 예정인데요. 1강에서 5강까지 파트 5에서 6, 52문항을 나누어서 5를 저희가 4강, 그 다음에 6를 1강, 이렇게 5강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사실은 여러분들 포인트만 딱 집어서 정답만 타다닥 찾는 방식으로만 진행한다면 실제로 글쎄요. 제 생각에는 한 15분 정도면 한 강의 강의가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강의는 항상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사이가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한 2배 정도의 강의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저희가 농담하진 않겠죠. 그죠? 그 안에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들을 정답이 아니더라도 문장 안에 나와 있는 각종 다양한 출제 포인트들을 어휘, 어법, 구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변형 출제 가능성을 논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2배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강의는 한 세트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지만 2세트나 3세트 정도 분량 정도의 강의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실전 문제 풀이 강의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본 개념이 좀 약한 학생들이 좀 듣게 되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로서는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잘 쫓아오시면서 답을 잘 찾으실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는 강의를 꾸려보고자 노력은 합니다만,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가 없는 학생들까지 전부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이건 실전 문제풀이 강의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EBS랑 대한민국 토익의 표준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EBS랑이 자랑하고 있는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하신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고, 저희 특히 태훈쌤하고 저랑 짝을 이루어서 하고 있는 토익 목표 달성 코र्스라고 하는 강좌 있죠? 장안의 화제인데요. 자, 그 강좌에 750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초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기본 개념을 만들어 가시면 이 강좌를 들으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고 도움이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도 알찬 강의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자리를 좀 옮겨서 본격적으로 1강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자, 101번부터 110번까지 1강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공란을 하나 뚫어놓죠. 단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적절한 어휘, 어법, 그 다음에 구조. 자, 이 지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선택지들이 여러분께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이 문제가 구조 문제인지 어법 문제인지 아니면 어휘 문제인지는 어떻게 하나요? 네. 자, 그것은 선택지를 보고 아신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선택지가 다른 품사로 구성되어 있거나 다른 어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적절한 어형과 품사를 찾는 문제니까 굳이 해석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시간을 세이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선택지에 품사가 같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다릅니다. 그러면 어휘 문제죠. 그런데 선택지의 품사도 같고 의미도 같으면 해석해봤자 혹은 구조 분석을 해봤자 같은 품사가 들어가고 같은 뜻일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법 문제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은 문제를 보시면서 직접 나누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죠.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명령문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동사가 여기 또 하나 나와 있고 그 앞에 주어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접속사가 나와야 되는데 선택지 중에 접속사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건 지금 인칭 대명사 문제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접속사가 어떻게 돼 있다? 생략돼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무슨 접속사의 생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타동사 이하에는 명사절을 구성하는 접속사 대시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문제를 혹은 어법 문제를 푼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자, 이런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생략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주어 동사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명사 앞에 필요한 품사는 뭐다? 형용사다. 인칭 대명사의 문제는 명사 자리가 아니라 형용사 자리면 아주 심플하죠. 형용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으니까 바로 소유격의 자, 형용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요 정도면 여러분들이 답을 내실 수가 있고요. 1년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게 되면 인칭 대명사는 안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없습니다. 반드시 한 문항 내지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주로 이렇게 앞쪽에 자, 인칭 대명사 문제가 출제되게 되면 자, 그때는 소유격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퍼센테이지가 아주 높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바로 대세 생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문장을 해석해 나가면서 필요한 어법이라든가 자, 혹은 자, 구조에 대한 자, 추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인슈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하다, 보장하다죠. 뭘 확실하게 하는 겁니까? 당신의 패스워드가 포함하고 있도록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뭘 포함하고 있는 거죠? 조합인데요. 무엇의 조합이에요? letters는 여기서 편지라고 번역하시면 안 되고 글자죠. 요건 숫자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상징물들, symbols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 묶으시면 등위접속사가 연결하는 단위가 A and B면 자,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런데 세 개가 만약에 대등하게 연결되면 A, B, and C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요것이 A, 요것이 B, 그리고 and C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셋은 그러니까 무엇의 조합이에요? 이놈과 이놈과 이놈의 조합을 담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뭘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보안상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해석까지도 깔끔하게 되셨죠? 자, 여기서는 지금 생략과 더불어서 자, 등위접속사가 3개 이상의 단위를 연결할 때는 마지막에만 등위접속사를 한 번 쓰고 그 앞에는 전부 다 콤마로 대체한다는 사실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알아들으시고 콤마의 기능은 항상 무엇이다? 등위접속사 대신 쓰는 거다. 이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콤마를 등위접속사 대신 쓰는 용법이 있기도 하지만 콤마의 용법은 훨씬 더 방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번 마무리하겠습니다. 2번 가죠.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either부터 so까지 자, 이건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접속사를 찾으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뭘까요 도대체? 자, 품사가 either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대명사 되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형용사와 대명사예요. 둘 중에 하나의 혹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명사가 되죠. 대명사는 형용사인데 이 녀석은 부사로도 쓰이죠. 자, 부사로 쓰이면 부정문에서 또한 역시 뭐뭐하지 않다. I don't like basketball either.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농구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자, 상관접속사로 either A or B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근데 여기는 지금 뒤쪽에 or가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접속사 용법은 아닌 것입니다. and도 접속사고 so도 접속사고 that은 뭐 워낙에 여러 가지 자, 지금 용법으로 자, 사용될 수 있죠. 대명사, 형용사, 그리고 접속사, 심지어는 부사까지 다 쓰이는 단어인데 anyway,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자, 동사가 a로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announced 이하에 대절이 시작되고 있고 대절 안에는 주어와 동사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주어의 구성이 뭘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수명사로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어는 얘만 주어도 아니고 얘만 주어도 아니고 둘 다 주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A and B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는 정답이 B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일반적으로 어법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품사가 같고 자, 그다음에 의미도 같은 경우가 많지만 이런 식의 어법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을 해보지 않더라도 두 회사가 자, merger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나머지 선택지들은 들어가더라도 죄다 다 뭐 들어갈 자리도 없고 자, 그런 것입니다. 또는 동사를 복수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B로 가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게 잘 안 보인다고 실망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꾸 문제를 보고 자, 틀리고 오답을 왜 틀렸는지 오답 정리를 하다 보면 점점 문장을 보는 눈 자체가 매의 눈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매의 눈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틀린 부분들은 잘 뒷수습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수동태의 문장이 와 있죠. 발표되었다 월요일 날. 뭐가? it가 가짜고요. 요 이하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월요일 날. 이런 내용이 이 문장의 골격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어의 내용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Johnson Industries.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은 얘가 단독으로 나오게 되면 뒤쪽이 IS, 그죠? IES로 해서 복수형으로 나와 있지만 대문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단독 주어였다면 여기는 is가 나오는 게 맞아요. 쌤 이거 복수인데 이거 R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김복수 씨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복수인가요? 단수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진짜로 저 안 웃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anyway. 그래서 여기는 and가 들어가고 두 회사가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merger. merger는 잘 아시겠지만 합병의 뜻이죠. 자, 또 하나의 단어, 여러분들 연관되는 단어 이거 같이 외워 두셔야 되죠. 항상 세트니까 acquisi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mergers and acquisitions, M&A라고 많이 들어봤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인수와 합병의 뜻입니다. acquire가 획득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얘가 인수고 얘가 합병이에요. 영어로는 합병과 인수인데 우리말로는 인수와 합병이라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mergers and acquisitions라고 하는 어휘까지 여러분께 정리해드리면서 자, 두 번째 문제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갑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장에는 동사가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동사가 필요한 자리니까 C와 D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자연스럽죠?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무슨 문제는 아니다? 품사 문제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동사가 지금 두 개가 남았어. 근데 뜻이 똑같아. 그러면 어떤 품사가 들어가요? 이 자리는 따지지 않아도 동사 자리 맞죠. 그래서 품사 문제와 어법 문제가 결합된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동사를 올바로 구성하라 라고 하는 어법의 문제는 매 시험마다 3개에서 5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 태, 시제가 다 맞아야 올바른 동사예요. 원어민들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론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읽어보고 자연스럽다, 자연스럽지 않다로 답을 찾지만 우리는 사실은 그런 감들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도 맞고 태도 맞고 시제도 맞는 동사를 골라내셔야 되고요. 반대로 수가 틀리고 태가 틀리고 시제가 틀린 것들을 제거하시면 아주 가장 좋은 자 그런 문제풀이의 방식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주어가 3인칭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부터 따져보시면요. 일단 B번이 답이 되려면 S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얘는 능동태, 수동태가 아무리 맞고 시제가 아무리 두 가지가 맞아도 결국은 한 가지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맞는 동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감각적으로 찾을 수 없으면 수, 태, 시제를 차례로 점검하면서 맞는 애를 고르지 말고 잘못된 아이를 골라내시는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B번도 제거하시면 답은 자연스럽게 A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rior designer가 자, rearranged 했대요. 과거 시점에. 자, rearrange가 뭐죠? arrange는 part 1에서는 정리정돈하다고 part 2부터서는 준비하다의 그런 뜻인데요. 자, 여기는 part 1은 아니지만 자, 정리정돈하다의 뜻으로 쓰였네요. 자, 그래서 가구를 정리정돈을 다시 하는 것이죠. 자, 과거에 했어요. 뭐 하려고 했어요? 자, so as to. 자, 요거는 밑줄, 자, 별표. 자, 동의어로 in order to를 함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부정사는 원래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앞쪽에 so as나 in order가 붙으면 그때는 100% 부사적 용법이고 의미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문제가 변형되면 여기에 빈칸을 주고 알맞은 어형을 찾아라. optimize, optimizing 등등등 다양한 형태를 줍니다. 부정사라는 사실만 아시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동사 원형에 답을 쓰실 수 있는 자리인데 자, 저 to를 전치사로 잘못 보시면 전치사다 하면 ing도 올 수 있지 않아요? 라고 헤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사의 수거 in order to와 so as to를 꼭 기억하실 것. 뭐 하기 위해서? optimize는 최적화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공간을 최적화하는데 자,
이곳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타이트한 곳이고요. 그곳은 자, living quarters 이렇게 돼 있죠. quarters는 4분의 1의 뜻도 있지만 숙소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living quarters는 여러분들 자, 거처 혹은 숙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트한 그런 어떤 숙소의 공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자, 가구를 갖다가 재배치하고 재정리 정돈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의 과정,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답을 찾아나갔는가를 정확하게 따라오시면 문제풀이의 시간을 대폭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훈련되고 숙달돼서 기계처럼 딱딱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 되어야 이제 나중에 8-7에서 시간을 벌어놓고 한 지문이라도 더 보실 수가 있답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인데요. 네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요거는 지금 선택지가 전부 다 의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절일 때 우리가 이것을 의문사로 부르지만 앞쪽에 선행사가 있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관계사라고 부르죠. 이건 관계사 문제입니다. 관계사 문제인데 접속사가 필요하고 동시에 뭐가 필요해요? helped 앞에 주어가 없네요. 자, 접속사와 주어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안 될까요? 부사인 when은 안 될 거고요. 형용사인 who's는 안 될 것이고 what은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자연스럽게 C번에 who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한 발언 중에 when은 부사잖아요. 라는 발언과 what은 여러분들 선행사가 필요 없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 실전 문제 풀이 강의에서 풀어서 여러분께 다 해드리려면 이것도 문제 있습니다. 한 2, 30분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강의에서 제가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의문사의 품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전 강의들도 잘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고 요게 바로 실전 강의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 개념이 없으면 내가 지금 요런 정도의 수위의 수업을 듣기는 좀 어렵겠구나 라고 하는 기준점으로 또 삼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정답은 일단 후로 가고요. 자, 그러시면 이제 또 한번 해석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죠.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휘들도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냥 어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이 공개적으로 publicly 고마워했습니다. 남자한테. 어떤 남자예요? 이게 바로 수식하는 절이란 말이에요. 도와줬습니다. 그녀를 도와줬죠. 시장이 아마 여자 시장이었나 봐요. 자, 언제 도와줬어요? 그녀가 stranded 되었을 때. 자, strand라고 하는 단어는 좌초시키다. 오도가도 못하게 하다의 뜻입니다. 따라서 수동이 되었으니까 그녀가 오도가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뭘 가진 상태였죠? flat tire를 가진 상태였다. flat tire는 뭐죠? 펑크난 타이어를 말하죠. 어디에서? 고속도로의 길가에서 이런 상황으로 오도가도 못하고 있을 때 그녀를 도와주었던 남자에게 공개적으로 고마움을 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04번 문제도 마무리 짓고요. 자, 105번 가겠습니다.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또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자, profit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명사죠. 자, 그리고 이제 아주 가끔이지만, 그리고 토익에서는 거의 동사로는 쓰지 않는 단어지만, 자, 이득이 되다. 혹은 누구누구를 이롭게 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떤 품사가 나와야 될 자리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얘가 쥐고 있는데 turn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뭐죠? 전환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물리적으로 돌다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것이 바로 turn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맞죠? 돌다의 개념이 돌다의 개념. 자동사로. 타동사는 뭐겠어요? 돌리는 거죠. 돌리는 거니까 전환시키다의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 turn이 자동사냐 타동사냐부터 판단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봤더니 회사가 어떻게 해요? 전환시킵니까? 이윤을 전환시킨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로서도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성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골치 아픈 거예요. turn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봤죠. 많이 본 단어들은 원래 용례가 이만큼 넓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CEO가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보너스 지급을 안 할 건데 자, 회사 중역들한테 안 할 거예요. 언제까지? 회사가 전환시켜요? 이윤을 전환시킬 때까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상 이 turns는 타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명사의 기능을 가진 cd는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동사도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당연히 profits와 C와 D가 동사로 사용되었을 때도 동사 다음에도 동사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CD는 완전 퇴거시키셔야 돼요. out. 그러면 이제 A번 아니면 B번만 남았습니다. 만약에 turn이 일형식 동사로 사용되었으면 그러면 여긴 부사절이겠죠. 그런데 일형식 동사로 turn이 사용되면 그때 무슨 뜻이에요?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돌다의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그런 돌다의 뜻이에요? 아니요. 여기서는요. turn이 여러분들 비동사로 쓰였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become의 뜻으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돈이 남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turn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대 동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의 turn은 become의 의미를 가지는 불완전한 동사로 쓰였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볼 줄 알아야 여러분들 뒤에 보호가 필요해. 자,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장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정보는 동사 정보예요. 문장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타동사면 목적어 내나, 불완전하면 보호 내나, 완전한 자동사면 부사 내나. 이렇게 결정하는 게 이제 동사인데 문제는 이 turn은 사고뭉치예요. 1형식, 2형식, 3형식, 자동사, 타동사 다 있어요, 얘는. 그래서 이곳의 turn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뱅글뱅글 돌다도 아니고요. 뭐뭐를 전환시키다의 뜻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다, 그런 상태로 전환되다의 불완전한 동사였기 때문에 정답은 A번에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turn 말고 그렇게 become의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많죠. get도 있고 go도 있고 come도 있고 자, 요 정도가 토익에서는 주로 나와요. 요 아이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자, 형용사를 취하고 있을 때에는 뭐 본시 다른 뜻이 다 있지만 형용사를 취하고 있을 때에는 이것들이 뭐다? 그렇죠.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다, 변하다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문제 굉장히 나름대로 까다로웠던 문제예요. 자, 그러시면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해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CEO가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 내용은 A가 되겠습니다. A의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A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 그 사람이 지불하지 않을 거다. 보너스를 회사 중역들한테. 언제죠? 자, 회사가 어떤 상태로 수익이 남는 자, 그런 상태로 다시 전환이 될 때까지는 보너스 지급을 안 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5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 5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그런 문제였을 거예요. 지금 5문제 중에서는. 자, 그래서 tur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섣불리 자, 뒤쪽의 품사가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없으니 그 turn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어떤 구조 몇 형식으로 쓰였는지를 자,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답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자, 요점을 다시 한번 전달 드리면서 자, 전반부 강의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5문제가 끝나게 되면 잠깐 좀 화면을 좀 바꾸고 저희가 강의 이제 후반부로 이제 옮겨가게 되죠. 자, 그러니까 5번 문제 끝났고요. 자, 이제 전반부 강의를 차분하게 마무리 짓고 자, 중간에 브릿지 넣고 자, 그다음에 다시 강의 후반부에서 자, 106번 문제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번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번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궁금하신가요? 자, 궁금하면 500원. 자, A번부터 D번까지 선택지가 뭘로 다 돼 있어요? 되게 친숙한 그런 접속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D번의 nor는 조금 생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만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nor는요, 단독으로 안 쓰이고 주로 neither와 함께 쓰여요. neither A nor B. 아시죠? 이때도 nor는 접속사로 사용된 것입니다. 다만, 세트로 다니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상관 접속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neither와 같이 쓰이지 않고 혼자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세 가지예요. neither 앞쪽에는 반드시 부정문이 온다.
앞이 뭐라고요? 부정문. 그 이유는 뭐냐면 nor의 뜻이 and not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nor의 뜻이 뭐라고요? and not. 따라서 앞쪽에도 뭐뭐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뭐뭐 하지 않는다의 개념으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파티에 갈 수도 없고요. 또한 가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갈 수 없다가 나오고 가고 싶지 않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nor 이하의 내용이 자 어떻습니까? 부정의 내용이기 때문에 앞쪽도 부정의 내용이 나와야 자 nor 다음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의 두 문장을 연결하는 것이 nor다. 두 번째, nor 다음에는 자 뒤에는 뭐가 나와요? 긍정문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해석은 뭘로 해요? 세 번째, 해석은 부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건 왜 그렇죠? 그렇죠. nor 자체가 and not의 뜻이 있기 때문에 뒤쪽의 문장에는 not이 보이지 않아도 부정문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문으로 써놓고 부정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nor 다음에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어순이 뒤집힌다는 거예요.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문문 어순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의문문 어순으로 바뀌죠, 여러분들? 자, 바로 부정의 부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으면 주어 동사가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바뀌죠? 자, 요거는 지금 and not의 뜻이기 때문에 not이 지금 요 주어 동사 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뒤에 나오는 문장은 동사 주어로 바뀌는 거야. 요렇게 네 가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앞에는 부정문, 자, 뒤에는 긍정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쪽의 해석은 부정문. 그리고 자, nor 이하는 동사 주어의 어순. 자, 맞을 리가 없어요, 여기 지금.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꼼수를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장은 동사서부터 문장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자, 주어 동사가 와 있죠. 따라서 이 자리에는 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오면 좋아요. 다시 말해서 관계대명사가 나와서 앞에 있는 프로모션을 설명하면 좋거든요. 없잖아요, 선택지 중에. 이거 부사절의 접속사거든요. 부사절의 접속사는 당연히 주어 동사가 다 있거나 아니면 분사구문이 연결돼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얘네 둘 중에 하나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nor는 쓰임새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B번이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B번이 답이 안 되면 뒤에 쓰세요. nor에 대해서 잘 몰랐었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수험자의 꼼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시면 해석 한번 해볼까요? 마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공받았습니다. 뭐를요? 자, 승진을 제공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커다란 승진이었으니까 이제 뭐 2계급 승진 정도 됐겠죠. 자, 이런 것을 갖다가 승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 그의 가족들을 이사시켜야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Across the country는 자, across라고 하는 게 건너서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완전히 먼 곳 그 나라를 건너서 이런 얘기고 어디로? 바로 텍사스로 across the country.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B번이 정확하게 성립되죠. 승진을 했다는 건 굿뉴스입니다만 가족들을 이전시켜야만 했다. 아주 먼 곳으로 그것도. 이 얘기는 여러분들 부정적 얘기죠. 따라서 긍정의 이야기와 부정의 이야기가 연결되려면 but으로 연결을 하고 but 같은 경우에는 등위 접속사고 등위 접속사는 중복되는 것을 생략할 수 있죠. 따라서 would 앞에는 mark가 생략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D번을 잘 몰라도 여러분들 자 정답은 B에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 왜 제가 이 D번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드렸냐면 실제로 nor에 대해서 뜻도 알아야 되지만 그 정도의 어법 지식이 있어야 향후에도 정답으로 골라내고 오답으로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해두세요. 알겠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07번이고요. 107번 같은 경우에는 자, 3개가 접속사고 later만 형용사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얘부터 먼저 좀 지워볼게요. 왜냐하면 동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개가 뻑 나와 있고 주어 동사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접속사가 등장해야 될 자리입니다. 자, 셋 다 접속사가 될 수 있죠. 다 시간 접속사입니다. 뭐뭐 하는 동안에, 이전에, 뭐뭐 할 때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도대체 모든 비용이 분석돼야만 하는 시점은 이거를 하기 전이에요, 이거를 할 때예요, 이거를 하는 동안에 분석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어보고 적절한 접속사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접속사의 어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프로젝트의 success가, 자,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정확하게 설명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설명되고 결정되는 것이죠. 이 프로젝트 성공할 수 있어, 없어. 이런 것이 결정되기 전에 비용에 대한 분석은 이미 다 끝나야 프로젝트가 성공될까 아닐까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법적으로는 D와 A도 될 수 있습니다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문장의 내용이 성립되려면 바로 프로젝트의 성공이 자, 정확하게 자, 결정이 딱 되기 이전에 비용 문제는 분석이 이제 다 끝나야 자, 그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All expenses의 기반 위에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하기 전에 요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게 선이고 이게 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반이 되어야 이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 파악 정확하게 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107번 깔끔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8번 가시고요. 자, 8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또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동사가 하나 나와 있고, 그죠? 요거는 지금 접속사고,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 목적어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 좋았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가 안 될까요? 동사가 또 나오는 것은 안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have가 여러분들 대절을 취한다는 거는 누구도 못 들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시 생략되고 얘가 주어고 여기 동사 자리야. 이런 주장은 여러분들이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D번 먼저 지워봤습니다. 자, 그럼 ing냐, 원형 부정사냐, 투부정사냐인데, 자, have가 굉장히 복잡한 동사죠.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목적어가 뭐뭐 하게끔 만들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역 동사로 쓰였으면 목적 보호의 형태가 원형 부정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ing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DC를 제거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사역동사가 아니라면 그냥 답은 B번입니다. 사역동사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해보면 되죠. 됐죠? 앞에서부터 갑시다. 웨딩 코디네이터가 자, 방문했다 이런 얘기죠. 자, make라고 하는 단어는 행위명사를 만나게 되면 없던 행동을 만들어내다니까 방문하는 행위를 만들어냈으면 방문했다라고 번역해요. 식당에 방문을 했는데 뭐 하기 위해서? 알아보려고 방문했어요. 근데 C가 타동사니까 이 아이는 뭐가 필요하죠? 목적어의 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뭘 알아보는 거죠? 뭐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식당에 방문한 겁니다. 뭐인지 아닌지를 알아본 거예요. 자, 바로 그 식당이 자,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여기서는 지금 그 수용 능력으로 하여금 뭐뭐 하게끔 만들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자, 바로 자, 커다란 파티를 수용할 수 있는 자, 그런 capacity,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용사적 용법에 부정사가 들어가는 것이 문맥상으로도 적절하고 자, 그다음에 구조상으로도 자,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타당하고요. 자, 그래서 B번은 오류가 없지만 사역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A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자연스럽게 해석을 동반해야 풀려나가는 그런 구조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 문제 중에서도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동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구조만 보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용상 여기에 나오는 아이가 목적어가 뭐뭐 하게끔 만들다의 뜻이냐. 다시 말해서 목적어의 행위를 보강하는 보호가 필요한 자리냐는 해석을 통해서 가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자, 108번 문제도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자, 9번 가시고요. 9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 뜻이 다르고 명사입니다. 어휘 문제죠. subscription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저건 정기 구독이네요. 자, B번의 occupation은 직업, C번의 discussion은 논의, contribution은 기여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뜻이 다른 명사들이기 때문에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해석만 제대로 된다면. 자, 가보십시다. 잡지가 요 잡지죠. 자, 여기까지 잡지 이름이네.
그래서 New World View라고 하는 잡지의 가격이 7불 99센트입니다. 반면에 자, while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안회와 반면회의 뜻이 있죠. 이건 시험 문제로도 되게 잘 나와요. 대조의 개념과 기간의 개념이 있는데 대조의 의미로 1년에 정답이 한 두세 차례 정도 출제가 되지만 꼭 시험에 출제가 돼서 답을 맞추기 위한 목적보다도 문장 안에 무지하게 자주 쓰여요. 그냥 정답이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뭐 하는 반면에 바로 1년 동안에 자, yearly죠.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의 정기 구독이 어떻게 됩니까? breaks down. 자, break down이라고 하는 것은 break, 깨갖고, 쪼개갖고, down, 내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타동사로는 나누다, 나뉘다의 뜻이 있죠. 물론 부수다의 뜻도 있습니다. 부서지다의 뜻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나뉜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로? 자, 한 달에 $5로 분산되는 거죠. 그래서, 자, 정기 구독이, 연간 정기 구독이 $5로 나누어지는 반면에 자, 이 잡지 한 권의 가격은 7불 99센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인이 한 3불 정도 되는 이런 셈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109번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110번 가겠습니다. 110번은 어때요? 요거는 좀 주순 느낌이네요. 자, 비동사가 불완전한 동사로 쓰였다. 그러면 뒤에는 보어가 필요하다.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 아니면 명사가 필요하다. 근데 주어는 누구다? 로케이션이다. 로케이션은 자, 위치의 뜻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지점의 뜻도 있죠. 자, 아이디얼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의 형용사고, 자, 아이디얼은 이상적인의 형용사고, 그 다음에 아이디얼리는 이상적으로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얘는 동사니까 안 되겠죠. 결국은 명사 보호냐, 형용사 보호냐의 문제인데요. 자, 명사 보호는 뭐가 돼야 돼요? 동격 관계가 있어야겠죠. 로케이션은 아이디얼리즘이다. 성립됩니까? 이거는 이상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동격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뭘로 봐요? 가볍게 B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그 위치가 어떻습니까? 아이디얼, 이상적이지는 않은 반면에 자, 여기 while도 동안에도 해석해도 되고 반면으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고요. 자, 일단은 뒷문장과 결합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while의 뜻은 결정해도 좋아요. 이하로 가시면 자, low monthly rent가 되겠습니다. rent는 동사죠. 자, rent의 명사형은 rental이에요. 자, 그래서 rent를 명사형으로 쓰게 되면 rental과는 의미가 같지 않겠죠? 자, rent의 명사는 무엇입니까? 임대료라고 하는 돈이고 이것은 임대라고 하는 행위명사입니다. 자, 이것은 동사, 명사, 동일형인데 명사 의미가 돈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낮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공간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어디에 있는 공간이에요? 바로 쇼핑 플라자 안에 있는 공간에 낮은 임대료가 사역동사 나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그것을 매우 매력적이게끔 만드는 것이죠. 누구에게? 새로운 사업체에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앞쪽에 while의 절은 이제 무슨 절? 대조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위치가 그렇게 이상적이진 않습니다만 임대료가 싸고요. 그 싼 임대료가 결국 어떻게 돼? 새로운 사업체에게는 굉장히 그 장소를 매력적이게끔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10번 문제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결국은 구조, 문법, 어휘의 세 가지가 논점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내용들을 지금 하나씩 잘 차곡차곡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법과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는 정확한 해석을 위한 단단한 기초이고 초석이 되는 것이니까 정확한 어순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자,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차곡차곡 잘 쌓아서 해석에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Part 7도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력이 늘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시면 자, 1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2강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뵐 거고요. 자, 그 1강 복습 철저하게 잘 하세요. 강의의 본질은 논리에 있습니다. 저는 논리적 강의를 해드려야 되고요. 자, 학습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학습의 본질은 리뷰, 복습에 있습니다. 복습하지 않는 공부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빛나게 만들어 주시려면 복습을 좀 열심히 좀 해주셔야겠죠? 꼭 그러실 것이라 믿으면서 1강 강의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